안녕하세요. 쉬운연구소입니다. 쉬운연구소 오늘은요, 책 한 권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이 책의 제목은 객체지향의 사실과 오해라는 책이에요. 조용호 선생님께서 지으신 책인데, 일단은 제가 이 책을 선택하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그 추상화라는 개념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컴퓨팅 사고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컴퓨팅 사고에서의 핵심 요소가 추상화와 또 알고리즘이 되거든요. 근데 이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심플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추상화라는 개념은 설명하기는 쉬운데 과연 이거를 어디에다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냐고 묻는다면 좀 계속 퀘스천을 가질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 추상화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추상화를 이 책에서 정의를 하기로는 되게 이게 여러분들도 다 아는 내용이기는 해요. 그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 그게 또 추상화의 정의가 맞는데요. 이 추상화에 대한 내용을 객체라는 것과 더불어 설명하기도 하고, 또 복잡성과 관련한 타입 관련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분류 관련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반화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협력의 추상화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협력의 추상화라고 하면 협력의 추상화는 설계자가 다뤄야 하는 협력의 개수를 줄이는 동시에 구체적인 객체를 추상적인 역할로 대체함으로써 협력의 양상을 단순화한다. 결과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의 설계를 이해하고 기억하기 쉬워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마지막 문장이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정말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추상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저는 컴퓨팅 사고가 아주 기저에 깔려 있지만 제가 이 컴퓨팅 사고를 가지고 이후에 만약에 코딩해서 플랫폼을 완성을 했을 때 과연 내 플랫폼은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던 중에 이 책을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책에서는 앞에서는 굉장히 이론적인 내용을 토대로 추상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뒤에 가면은 이제 드디어 플랫폼뿐만이 아닌 어떤 그런 애플리케이션 같은 설계를 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설계를 할 것이냐, 구조 설계를 할 것이냐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기능 측면의 설계는 제품이 사용자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초점을 맞추고, 구조 측면의 설계는 제품 형태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이 설계의 가장 큰 도전은 기능과 구조라는 두 가지 측면을 함께 녹여서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에게 가치 있는 이유는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1차적인 이유는 사용자에게 훌륭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라는 이야기를 덧붙여서 하고 있고요. 설계가 어려운 이유는 어제 약속했던 기능을 제공하는 동시에 내일 변경될지도 모르는 요구사항도 수용할 수 있는 코드를 창조해야 하기 때문이다.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설계안들을 저울질하면서 그 결과로 단순하면서도 유연한 설계를 창조하는 것은 공학이라기보다는 예술에 가깝다. 그래서 이 공학이라는 학문이 공학의 기저에 좀 추상화나 이런 객체지향적인 언어가 그런 어떤 맥과 같이 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에서는 도메인 모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도메인 모델에서 모델이란 대상을 단순화해서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추상화고요. 모델은 지식을 선택적으로 단순화하고 의식적으로 구조화한 형태다. 굉장히 좀 약간 철학적인 얘기긴 한데, 예를 들어서 내가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봤을 때 내 홈페이지를 계속 사용하게 될 대상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또 모델은 복잡성의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고 중요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만 재구성한 것이다. 필요한 지식만 재구성한 게 키포인트 같아요. 즉 대상을 추상하고 단순화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메인 모델은 단순한 다이어그램이 아니다. 도메인 모델은 이해관계자들이 바라보는 멘탈 모델이다. 멘탈 모델이란 사람들이 자기 자신, 다른 사람, 환경, 자신이 상호작용하는 사물에 대해 갖는 모형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현상을 이해하고 현상에 반응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멘탈 모델을 구축한다. 소프트웨어 사용자들 역시 도메인에 존재하는 현상을 이해하고 현상에 반응하기 위해 도메인과 관련된 멘탈 모델을 형성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의 모습을 담을 수 있는 객체 지향. 객체 지향을 사용하면 사용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도메인의 구조와 최대한 유사하게 코드를 구조화할 수 있다. 객체 지향은 사람들이 만지고 느끼고 볼 수 있는 실체를 시스템 안에 객체로 재창조할 수 있게 해준다. 동적인 객체가 가진 복잡성을 극복하기 위해 정적인 타입을 이용해 세상을 단순화할 수 있으며 클래스라는 도구를 이용해 타입을 코드 안으로 옮길 수 있다. 이게 바로 이 프로그래밍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쉽게 매력을 갖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앞부분에. 추상화는 분류를 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잡한 어떤 그런 내용이나 아니면 굉장히 방대한 내용에서 필요한 것들을 추릴 때 이거는 아이디어 발산 수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수렴 과정에서 우리가 그냥 내용을 쭉 보고 이건 아니고 이건 맞고 이렇게 추리는 것보다는 먼저 이제 약간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이 분류한 내용을 좀 약간 서브 내용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위계적 분류를 최대한 한 다음 거기에서 키워드를 뽑아내고 필요 없는 것들을 줄여간다면 조금 더 체계적인 어떤 접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조금 이론적으로 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번 가지고는 좀 안 될 것 같고 이제 2번 정도, 3번 정도 읽는 것이 좋은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능과 구조의 통합에서는 객체지행 패러다임은 모든 것이 객체라는 사상에서 출발을 한다. 따라서 어떤 명시된 기능을 구현하는 프로그래머는 시스템을 사용자로부터 전송된 메시지를 수행하기 위해 책임을 수행하는 거대한 자율적인 객체로 본다.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 프로그래밍을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설계의 의미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설계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거에서 조금 더 보태서 막 발전을 시키는 그런 어떤 단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제 대학 때는 그러니까 만약에 워드가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 워드가 있으면 그 워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알 길이 없죠. 그런데 그게 이제 만들어진 거를 가지고 조금 더 발전시켜서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 산출해낸다 정도가 이제 프로그래밍의 어떤 그런 단계였다면 요즘 프로그래밍은 처음부터 어떻게 설계할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 설계 안에의 시행착오와 또 버그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최대한 찾아내서 좀 완벽에 가까운 그런 어떤 산출물을 만들기 위한 노력, 그게 이제 설계가 될 텐데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단계에까지 온 발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매력적인 어떤 구절이 있는데요. 기능 변경을 흡수하는 안정적인 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홈페이지 같은 거에 보면은 기능 변경 흡수하는 안정적인 구조가 있는 홈페이지가 많을까요? 많지 않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보면 객체 지향의 가장 큰 장점은 도메인을 모델링하기 위한 기법과 도메인을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기법이 동일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도메인 모델링에서 사용한 객체와 개념을 프로그래밍 설계에서 객체와 클래스로 매끄럽게 변환할 수 있다. 앞에서 객체 지향의 이 같은 특성을 연결 완전성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또한 객체 지향이 더 강력한 이유는
연결 완전성과 더불어 가역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가역성이 reversibility라고 이제 여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가역적인 어떤 그런 특징, 끝에서부터, 그러니까 다 완성되었다 생각해서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사실 수학적인 개념을 배울 때 수학적 기호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때 많이 사용하는 사고 기능이기도 합니다. 가역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그게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때 프로그래밍은 별로 그렇게 재미없게 배웠는데 UML이라는 그런 환경은 되게 재미있게 배웠던 기억이 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아무래도 좀 자바를 위주로 좀 공부를 즐겁게라고는 말 못하겠네요. 했던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그 객체지향 관점에서 계속해서 그 순서라는 것에 대해서 나와요. 이제 이런 어떤 순서상의 연관관계를 짓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또 이 와중에 설계하고 구현하는 데 있어서 협력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협력적인 측면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이제 A라는 사람이 있어서 A라는 순서만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B 입장에서의 순서도 고려해야 되는 이런 어떤 쌍방향의 순서를 고려해야 된다.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별표를 해야 될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구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구현할 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쭉 코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그 사용자 입장에서의 코딩을 가역적으로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보고 또 버그가 일어나지는 않을지에 대한 그런 어떤 단계들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 그런 것들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마지막에 부록에 보면 추상화 기법이 나와 있는데 추상화는 도메인의 복잡성을 단순하고 직관적인 멘탈 모델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인지수단이다. 그래서 분류와 인스턴트화, 분류는 객체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숨기고 인스턴트 간에 공유하는 공통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범주를 형성하는 과정, 일반화와 특수화, 일반화는 범주 사이의 차이를 숨기고 범주 간에 공유하는 공통적인 특성을 강조, 일반화의 역을 특수화, 집합과 분해, 집합은 부분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숨기고 부분을 사용해서 전체를 형성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집합의 반대 과정은 전체를 부분으로 분리해가는 분해 과정이다. 추상화의 메커니즘을 보면은 정말 위계적 분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위계적 분류는 제가 예전에 한번 좀 자세하게 훑어놓은 영상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그 돋보기에다가 분류, 위계적 분류라고 한번 쳐보시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분류라는 개념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역시 추상화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그런 전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을 저는 이제 다 보면서 내가 정말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아는 부분이 있다면 이 책을 보면서 정말로 딱 허벅지를 쳤을 것 같은, 정말 박수를 쳤을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홈페이지나 아니면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 책을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내가 놓친 부분은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다시 한번 둘러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사실 근데 이 기본적인 사고 기능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 책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정말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조금 난해한 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책의 제목이 The Essence of Object Orientation인데 이제 이걸 한글로 역할, 책임, 협력 관점에서 본 객체지향이라고 또 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이게 철학, 심리 뭐 이런 데서 출발하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좀 기저에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되는 이론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보고 싶었던 내용들은 제 유튜브 채널의 돋보기 부분에서 이제 그 단어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쳐보면은 아마 여기 중에서 분류라든지 아니면 위계적 분류라든지 뭐 컴퓨팅 사고라든지 추상화 이런 것들은 아마 영상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